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일반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일반회생 중에 간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간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부 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 중에서 50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제도인데요. 이 간회생도 일반회생에 포함은 되지만 통상적인 일반회생 절차보다는 절차가 조금 더 간소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의 일반적인 일반회생 절차는 법률 제정 당시부터 주로 법인, 특히 대기업의 회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절차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채무의 규모가 크고 조사해야 할 재산도 많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먼저 이 회생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납 명령에 따라서 비용을 예납하게 되는데요. 비용은 대부분 회생사건 조사위원회 보수고요. 송달료나 공고비용 등이 여기에 조금 더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회생 절차는 주로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보수가 대폭 절감될 수 있는 거죠. 실무상 보면은 채무가 50억 원 이상의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예납 비용이 2천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가 50억 원 이하여서 간이회생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예납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내외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간이회생의 신청권자를 보면요. 간이회생은 채무가 50억 원 이하라고 해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말 그대로 영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인데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농업소득과 같이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영업소득자이기만 하면은 법인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모두 다 이 제도를 이용 가능한데요. 하지만 영업소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요. 보통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연대보증을 서게 되죠. 그래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그 대표이사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인데요. 이 경우에 중소기업은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대표이사는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이죠. 급여소득자이기 때문에 영업소득자가 아니어서 간이회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급여소득자를 제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법은 급여소득자는 개미회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간이회생으로 대표이사는 통상의 일반회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30억 원 이하의 채무자만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20년 6월부터는 50억 원 이하의 채무자도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 이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하튼 소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영업소득자는 일반 회생제도에서 수행해야 하는 절차들 중에서 몇 가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시켜서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간이회생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요.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이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조사위원의 조사 업무 수행이 많이 간이화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 목적과 업무 상황,
발행 주식의 내용,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되었지만 이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 영업 내용과 재산 상태를 간소하게 조사해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간이회생 절차의 중요한 특례가 있는데요. 바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에 대한 특례입니다. 일반 회생의 경우에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만 간이회생의 경우에는 이 가결 요건이 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간이회생은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가결이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의미죠. 자, 결론적으로 이 간이회생은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신속히 진행되고 또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도 감경되어서 절차 진행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까지도 덜 수 있습니다. 또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까지도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간이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간이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